소득공제 40%, 손실은 정부가 20% 먼저 부담, 5년간 2억까지 투자 가능. 숫자만 보면 역대급 혜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펀드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성장펀드가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팩트부터 짚고 제가 왜 안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혜택이 좋다고 무조건 내 상황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팩트 정리부터 해볼게요.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 전략 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정책 펀드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인데요.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딱 3주간 6천억 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됩니다. 투자 구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개인이 낸 돈 6천억 원의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후순위로 더해 총 7,200억 원짜리 모펀드를 만듭니다. 이 돈이 10개의 자펀드에 나뉘어 들어가고 전문 운용사가 첨단 산업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손실 보호 구조도 있는데요.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 돈인 1,200억 원이 먼저 깎입니다. 즉 펀드 전체 기준으로 20%까지 손실이 나도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예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 이 펀드의 핵심인데요. 3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 공제가 계단식으로 적용됩니다. 3천만 원 이하는 4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1,80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3천만 원을 넣으면 소득공제 1,200만 원에 세율 15%를 적용해서 약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까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혜택만 보면 분명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럼 왜 저는 안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산 배분 관점입니다. 저는 이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원화 자산이고 한국 경제에 연동된 자산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한국 첨단 기업에 투자하는 원화 자산이에요. 투자의 핵심은 분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더 쌓는 건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에요.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부동산도 국민성장펀드도 동시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반대편 자산, 즉 달러 기반의 미국 ETF 비중을 더 높이는 게 제 포트폴리오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장성 평가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은 한국 첨단 기업들이에요. AI, 반도체, 바이오. 들으면 다 좋은 섹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해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건 누구인가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전부 미국 기업입니다. 저는 같은 돈으로 QQQM 같은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면 이 기업들의 성장을 직접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들은 이 생태계 안에서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직접 열매를 따는 것과 과수원 일을 도와주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판단은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이라면 미국 ETF의 기대 수익이 더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지금 타이밍 문제입니다.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대규모로 팔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 나오는 6천억짜리 펀드가 그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설거지 펀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로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들어가 5년 묶이는 시나리오,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번째, 5년 완전 폐쇄형이라는 구조 문제입니다. 이 펀드는 중도 환매가 안 됩니다. 거래소 상장 후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려울 수 있어요. 5년 동안 목돈이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더 좋은 기회가 와도 쓸 수 없어요. 기회비용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례입니다. 비슷한 구조의 정책 펀드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뉴딜 펀드 기억하시나요? 청산된 뉴딜 펀드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0.75%에 그쳤습니다. 일부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9%의 손실을 기록했고요. 목표 수익률 자체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동력도 약해졌어요. 국민성장펀드도 5년짜리인데
다음 정권에서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리해 볼게요. 국민성장펀드 혜택 자체는 분명히 좋습니다. 소득 공제 효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분께는 맞을 수 있어요. 원화 자산 비중이 아직 낮은 분, 한국 주식에 이미 익숙하신 분, 5년간 안 쓸 여유 자금이 있고 절세 효과가 확실히 필요한 분.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저처럼 이미 부동산이 있고 미국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굴리는 분이라면 같은 돈을 QQQM에 넣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투자는 상품의 혜택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입하실 건가요? 아니면 패스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